왜 오르지? 왜 오르지? 수요는 늘고 물량은 줄어. 그리고 또 사람들이 전세를 들어옵니다. 매매 가격이 전세가를 끌어주기도 합니다. 전세 보세요. 참. 근데 지금 문제는 여기서 지금 계속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전세가. 앞으로 시장을 끌어갈 화두 제가 딱 3개 잡았어요. 3개. 근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전세입니다. 참 재밌는 게요. 올 2023년 초만 해도 이 전세난 때문에 난리가 난다. 이제 전세난이 역전세 때문에 난리 나다.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할 거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영상 꾸준히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022년 이미 말에 전세는 이제 2021년 초 되면서 회복해 가면서 안정적으로 계속 회복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회복해 오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상승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고점에서 많이 빠졌고 회복하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지고 더 꾸준하게 올라와 줄 것이다. 이 얘기를 드릴게요. 전세. 그래서 이 전세가 계속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 이러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될 겁니다. 전세가 계속 오르면 왜 오르지? 왜 오르지? 결국은 공급이라는 문제로 이게 귀결이 되게 됩니다. 아,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공급이 부족해요. 왜 부족한지 뒤에서 얘기 나누죠. 그래서 공급 부족해. 그래서 결국은 공급 부족해법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갈 거고요. 공급이 부족하다 보면 결국은 정책에서 뭔가 손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좀 더 그 공급을 좀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2024년을 이렇게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지금 정책을 끌어가실 그 분이 또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우리 얘기거리를 갖고 올 수 있는 분들이죠. 전세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전세. 서울 아파트 오늘 어제 기사인가요? 어제 기사네요. 네. 평균 월세가 90에서 102만 원으로 아파트 월세가 올랐다라는 거죠. 전세 사기 공포 2년 새에 13.3%가 올랐다. 월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전세 사기 이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파트 아니고 빌라는 잘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 됐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고점 대비했을 때 아직도 역전세이신 분이 많단 말이에요. 원래는 뭐 5천 내줄 거 지금 3천 내준다. 뭐 내가 7천 내줘야 될 거를 4천 내준다. 이렇게는 갈 수 있지만 어쨌든 뭔가 우리가 고점에 있었던 시점보다는 지금 조금 전세가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줄 수 있는 어떤 자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걸 월세로 돌려서 대출을 활용하시는 전략으로 해서 반전세 월세를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전세 매물이 없어지고 월세는 자꾸 늘어나면서 월세 가격은 자꾸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월세가 좀 늘어나게 되고요. 아파트로 전세 이동하고 그다음에 그 시장에 있는 어떤 매수대기 수요가 시장 불안 때문에 전세로 들어오는 상황이 되죠. 매매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빌라는 월세로 가고 아파트는 전세인데 전세는 갈수록 줄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세로 가면서 월세 매물로 자꾸 전환되니까 전세가 월세로 움직여. 그리고 빌라 사람들이 이제는 아파트 전세로 이동하면서 전세 수요는 늘어요. 수요는 늘고 물량은 줄어. 그리고 또 사람들이 전세로 들어옵니다. 매수 안 하고 전세로 들어오고. 전세 매물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절대적인 공급량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이 공급의 문제 때문에 전세값은 상승할 수밖에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전세값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계속 올라갈 거예요. 전세 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아파트별 매가와 전세 가격의 흐름을 아파트가 아니라 구별로 한번 이렇게 가져와 본 겁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거 잘 보이셔야 되는데 잘 보이시죠? 네, 맨 위에 은평구입니다. 은평구 매매 가격은 지금 회복 속도가 좀 더디죠. 오르기는 오르는데 좀 약간 약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있는데요. 전세 보세요. 참 굉장히 빠르게 거의 고점 가까이로 회복해 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은평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이래요. 서울에서. 서대문구.
완만한 상승하고 있습니다. 완만한 상승. 은평구보다도 오히려 약간 회복의 어떤 흐름이 좀 약한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꾸준한 거래가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곳 중에 하나가 서대문구예요. 전세 보십시오. 전세 역시 굉장히 빠르게 회복해주면서 많이 올라온 모습 봅니다. 자, 성북구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전세 수요가 굉장히 탄탄했던 지역이고 전세가율이 높았던 동네입니다. 근데 지금 매가는 좀 굉장히 힘이 없게 움직이고 있어요. 오르고 있긴 한데 아주 미미하게 오르고 있고 올라가는 건지 옆으로 행보하는 건지 약간 모르게 그렇게 오르고 있지만 전세는 굉장히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많이 급격하게 상승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중구 원래부터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원래부터 수요 많은 것이고 우리 나지은님 여기 계시지만 탄탄한 수요 때문에 전세 그 가격도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거기에 지금 물건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런 곳인데 매매 가격이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거래가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회복을 하고는 있지만 역시 다른 지역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회복 속도가 조금 더디다고 한다면 전세 보세요. 거의 전고점 거의 뚫고 가려고 지금 하는 모습처럼 많이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서울의 주요한 지역들이 전세 가격이 상당히 회복세가 가파르다라는 겁니다. 매매 가격에 대비해서 매가는 가만히 좀 거의 안 움직이듯이 있는 상태인데 전세는 막 이렇게 올라와주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그냥 그릴게요. 그 잠실 같은 경우나 굉장히 수요가 많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잠실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었다가 쭉 빠졌다가 거의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전세가 거의 이런 모습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전세 가격이 매가를 밀어올린다라는 말도 하는데 매매 가격이 전세가를 끌어주기도 합니다. 전세 수요는 매가가 많이 올라가는 곳은 전세 가격 따라서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잠실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지역들이 있는데 아쉽게도 여기에 지금 제가 얹어드리지 않은 지역 중에 이 두 지역이 있습니다. 도봉구, 중랑구 이 두 지역은 굉장히 도봉구는 전세가율 자체가 많이 낮아요. 그러니까 원래 낮은 동네가 아닌데 지금 시세 회복 속도가 더딘 데다가 전세 가격이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중랑구 같은 경우에도 전세가율이 거의 한 60% 가까이 들어오기는 한데요. 문제는 얘가 원래는 더 전세가율이 높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과거보다 한 2020년도 막 시세가 폭발적으로 오르기 그때만큼도 전세가 못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시세가 빠르게 움직이는 데에도 제한이 걸릴 수 있는 모습이 나온다. 그 얘기를 참고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좀 늦게 따라오는 지역과 먼저 가는 지역은 있어도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이 전세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주면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격차를 자꾸 줄이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매가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전세가는 이렇게 와준다면, 그죠? 이렇게 가준다면 이 갭은 점점 더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매매 가격이 좀 더 힘이 난다는 겁니다. 밀어 올려지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밀어 올려주려면 거의 매가와 전세가가 격차가 아주 적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과거 제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아주 심각하게 많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얘기이고요.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 전세가 상승률이 상위권인 지역 보면은 양천, 동작, 광진, 송파, 강서. 그러니까 송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간 지역이고 양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최근 들어서 특히나 학군지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그 전세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주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노원도 들어가 있네요, 그죠? 상위구에. 전세값 상승은 매매가 상승을 부른다. 밀어 올리는 것까지는 지금 아니고 불러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제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한 게 요거 전세가율 그래프입니다. 아파트 전세가율. 전국, 서울시, 수도권, 경기도, 인천광역시 이렇게 제가 가져와 봤는데 요거를 제가 그 엑셀표로 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오늘 바로 만든 건데 KB 시계열 월간 시계열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지역별로 조금 지역을 선택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서울 같은 경우. 서울 보시면은 지금 2008년도에 거의 38.3 이렇게 거의 정말 전세 가율이 이 가격이었었던 겁니다. 전세 가율이 38.3이었던 거예요. 38.3%. 와, 그러니까 매가가 예를 들어서 10억이었으면 전세는 3억 8천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랬던 시기가 2008년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집에서 전세로 수요가 이동하고 매매 수요가 전세로 이동하고 하면서 이제 꾸준하게 전세 가격이 올랐고,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2011년 이후 이쯤부터는 이제 전세 대출이 굉장히 활성화됐기 때문에 전세 가격에 대한 지지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이제 제가 계속 언급드렸던 부분이고 우리가 알고 가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이 전세 대출 때문에 지금 이번에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에 대한 부담이 전세에 그대로 적용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래는 매가가 떨어지고 전세 가격은 좀 버텨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전세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전세 대출 때문이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지지를 해줘서, 그리고 이거를 없앨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는 서민들의 그냥 주거의 어떤 가장 꼭 필수적인 어떤 그 금융 어떤 상품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대략 보면은 이제 수치상으로 보면은 보면 지금 51.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뭐 은평구, 서대문구, 그리고 또 뭐 주요한 지금 전세가율 높은 지역들은요 거의 5%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50% 이상 지금 상회하는 수준의 전세가율이 이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 굉장히 탄탄하게 지지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지역을 좀 바꿔서 인천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인천 굉장히 튼튼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천 보면은요, 인천은 전세가율이 굉장히 탄탄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과거에 여기도 전세 가격이 낮을 때 42%까지 내려갔었다. 40% 조금 상회한 수준까지 내려왔었다가 지금은 60%가 넘어가는 수준, 60 거의 5%까지 접근한 64.1이네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전세가가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인천에 대해서 특히 유독 그렇게 말씀드리냐. 지금 여기 공급이 많잖아요. 공급이 굉장히 많아, 입주 물량이 많아서 물량에 대해 치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엄청 중요한 거죠. 전세 힘이 그만큼 지금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고, 물량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시세를 갖다가 막 끌어올리지는 못하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전세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그래도 신축 수요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인천에 대한 전망도 그래서 그렇게 나쁘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말고도 지금 이제 수도권 묶어서 보는 것과 경기도를 한번 보면은 데이터 보시면 지금 그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만 따로 집계 했던 게 2003년인가부터 집계 했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지금 노란색은 좀 중간에 잘려 있는데, 어쨌든 과거에 그 가장 전세가율이 낮았던 시점이 한 40%를 터치하는 정도 수준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60%를 다 상회하는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한 59.9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63.2까지 나오니까 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전세가율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지금 문제는 여기서 지금 계속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전세가 올라가면 전세가율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 전세가율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이 가장 안 좋을 때 전세가율이 가장 가닥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딛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전세는 계속 올라갈 거다. 그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자료로 다시 돌아와서 요 앞에 얘기를 잠깐 하면요. 지금 여기 전세가 이렇게 월세에서 전세로 이제 들어오실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월세 가격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거 감당 못 하니까요. 전세로 자꾸 들어오겠죠. 전세 들어오다 보면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 그러면 전세 감당 안 되는 분들이 또 어디로 가요? 다시 이제
뭐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피스텔 빌라도 지금은 힘든 좀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이 빌라 오피스텔 또 공급도 안 하고 있어요. 공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역시 전세 가격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지지가 되어줄 것이다. 이 얘기를 드리고요. 그 얘기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빌라가 지금 정말 공급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상황들이 나올 수 있냐면은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이제 전세 가격이 높으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을 하고요. 경기도에서 이 얘기 지난번에도 드린 것 같긴 한데 경기도에서 만약에 내가 전세를 찾다 안 되면 여기서 이제 매매로 갈아타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흐름들이 지금도 조금씩 나오는 게 수도권에서 외곽지 예를 들어서 뭐 일산이라든지 그 약간 이제 좀 그 가격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아직은 저렴한 그 시에 또 사이드 지역들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일산 같은 경우 뭐 탄현이라든가 이런 데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든가 그 중산지구 이런 데서 거래량이 많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이러한 수요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하고 거의 많이 차이가 안 나. 몇 천만 원만 얹으면 내가 집을 살 수 있어. 그런 분들은 이렇게 갈아타기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 곳들에서 지금 거래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뭐 화성 같은 경우에도 아까 뭐 남양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뭐 어떤 교통 여건 이런 것들이 우수한 지역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탄탄한 어떤 깨끗한 그 주거 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가 있고 이렇다 보면은 그런 곳으로는 사람들이 수요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가격을 따라서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세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전세 가격에 대한 힘 때문에라도 앞으로 이 전세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계속 작용하면서 시장에 어떤 그 시세의 힘을 좀 떠받쳐주는 역할을 계속 하게 될 겁니다.